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된 이제 고도화된 랜섬웨어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좀 작다 보니까 먼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피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랜섬웨어의 피해 경로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해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명이 이제 주식회사 체크멀이고요. 2016년 4월 2일에 지금 설립이 되었고, 지금 지원수는 지금 25명입니다. 주로 주력 제품은 이제 안티랜섬웨어 쪽이고요. 리눅스랑 그다음에 리눅스 안티랜섬웨어랑 그다음에 CMS 관리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현황으로는 지금 22년도에 지금 29억 정도에서 지금 23년에 51억, 지금 2024년에는 89억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액 또한 5억에서 지금 한 59.3억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장 매출액이 지금 약 7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이 약 200배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고객사 또한 이제 8,000개 이상, 그리고 이제 해외 고객사 4,000개, 그리고 활성 라이센스 수는 78만 개 이상이고요. B2C나 B2B나 이런 재구매율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면 그 랜섬웨어 DLS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랜섬웨어 일단 랜섬웨어 자체는 좀 아실 겁니다. 아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걸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인 거고요. 악성 코드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의 파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피해가 이제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DLS라는 거는 이제 랜섬웨어 피해 그룹들이 이제 공격 그룹들이 자기를 이제 과시하거나 아니면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다크웹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탈취의 이제 랜섬웨어가 공격을 하고 나서 탈취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단 사이트고요. 일단은 암호화나 이제 복화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탈취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협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중 갈취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몇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랜섬웨어.live나 아니면 ransom6.io라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지금 현재 피해 기업들이나 거기 이제 실제적으로 랜섬웨어에 당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있고 통계나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일에도 지금 많이 한국 기업도 한 3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SK텔레콤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공격 그룹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용에. 예,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에 가시면 또 자신이 이제 어떤 랜섬웨어 그룹인지를 좀 얘기하려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그룹들이 많이 있죠. 콘티나 아니면은 락비트나 아니면 요즘은 건나 이러한 이제 그룹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명성을 이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이제 랜섬웨어 이제 DL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해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2024년과 25년 통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서 보시면 2024년에는 약 290개의 이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제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누적해가지고 12월 달에는 약 6,000개 이상 많은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2025년도에는 무려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3배수죠. 600개의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점진적으로 누적되어서 8월 달에 올해 한 5,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에 있는 2024년의 피해액에 비해 굉장히 많이 지금 당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 더 많은 그 피해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랜섬웨어의 피해 건수나 이제 피해 금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는 약 2,900억 정도의 이제 규모의 그런 이제 소규모로 이제 많이 운영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1조 5천억 정도의 금액이 있어서 많은 랜섬웨어 그룹들이 굉장히 데이터 탈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10년 동안 전 세계 랜섬웨어의 피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31년까지는 약
2,65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 사례들을 조금 잠시 보면은 일단 2025년도 6월이나 7월 달에 이미 많이 이제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이미 SGI나 이제 서울 보증에서 이미 그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가지고 이미 업무 마비를 한 3, 4일 정도 못했죠,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업무 마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했던 이제 그룹이 이제 건나 쪽이었는데, 다행히 건나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복구를 이제 버그를 수정해서 아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S14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아마 S14 같은 경우에도 25년 6월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금전적인 손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이제 간간히 저희 국내에서도 랜섬웨어 피해가 대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타겟이 지금 되고 있고 돈벌이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복구하는 방법이 이제 복구하는 시간 좀 걸립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먼저 복구하는 소요 시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편으로 쭉 보시면 저게 이제 하루 만에 그래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확률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이 이제 한 달 정도 되고 이제 우측으로 올수록 한 달에서 6달 그리고 그 이상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하루 만에 이제 복구할 수 있었던 게 이제 2022년에는 이제 14% 그리고 이제 점점점 줄어들다가 그래도 25년에는 지금 16%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경각심을 갖고 많은 이제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일주일 만에 복원하는 거는 최신으로나 기준으로 하면 37%입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37% 하면 한 50%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랜섬웨어에 공격을 당하고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시간은 약 50%는 일주일 만에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복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금전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서비스가 사실은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미 이제 서비스에 이제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복구가 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구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5년을 좀 보면 일단 아래에 2020년 복구 방식에는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돈을 주고 복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업이라는 파일을 가지고서 백업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자력으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2020년에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26%의 아래에 축에 있는 좀 진한 그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복구한 복구한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26% 정도 2020년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주고 계속 복구를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2022년엔 46% 그리고 2024년에는 거의 5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2025년도에는 벌써 약 49%로 이 정도 수준이면 한 6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56%는 백업을 가지고서 복구한 율입니다. 그래서 56%, 57%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널리 알려져서 랜섬웨어 쪽이 그래서 시스템을 좀 많이 구축하고 방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73%까지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70%, 68% 그리고 25년도에는 54% 아마 비슷하게 전년도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도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이제는 데이터만 암호하고 복원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백업을 공격을 해서 아예 복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아무래도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아마 조금씩 계속해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는 것 같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 루트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솔루션들을 지금 많이 발표를 하시고 계시고요. 사실 그 중에 이제 원격 접속 같은 경우가 좀 많은데 RDP나 아니면 MS SQL 그다음에 VPN 계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피싱이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첨부 파일이나 이런 링크를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고 그리고 만약에 해당 시스템이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면 바로 랜섬웨어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암호화를 할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측면 이동이나 권한 산성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을 계속 스캐닝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가서 결국에 이제 데이터가 딱 이건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랜섬웨어로 이제 암호화를 진행해서 파일을 마무리를 짓겠죠.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중 갈취를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는 네트워크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는 출구를 만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본 데이터는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암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통계는 이제 저희 이제 회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랜섬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이제 RDP 같은 경우에 한 50%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격 루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S SQL이 한 20%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킹이나 이제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한 8%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인 불가는 한 20%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이 지금 불가한 게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왜 RDP랑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쇼단이라는 이제 서치 엔진이 있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이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모든 이제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뭐 DB라든지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CCTV 뭐 이런 정보들이나 아니면 이제 PC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보안 연구 목적에다가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게 보안 목적에만 사용되지 않고 해커들은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시스템이 있는지 뭐가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를 위한 검색 엔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엔진을 해당 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로 RDP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내에 열려 있는지 접근 가능한지를 지금 좀 살펴보면 포트를 3389에다가 하고 그리고 OS를 윈도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한국으로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렇게 옆에 수치가 5만 개 정도가 뜹니다. 지금 국내에 지금도 이 순간도 많이 열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5만 개 이상이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 시스템들이.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지역도 나옵니다. 뭐 서울이든지 아니면 인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IP랑 그리고 통신사 뭐 이런 정보들, SSL 정보들, 인증서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해당에 대한 취약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서는 뭘 쓰고 있고 그리고 RDP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쓰고 있는 AI나 이런 챗GPT나 아니면 많은 이제 챗GPT에다가 저 정보를 넣으면 저런 식으로 이제 보안적 의미를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다른 그 해커의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침탈을 할 수 있고 어떤 프로토콜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많이 RDP가 지금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당하고 있는 게 이제 MS SQL인데요. MS SQL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포트가 1433에다가 한국어로 하면 벌써 22,000개 이상이 지금 아무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비번이 없이도 일단 시스템에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러한 시스템들이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MS SQL은 DB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블루투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일단 그에 대한 이제 DB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탈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말고도 FTP나 아니면 SSH 이러한 부분들을 넣으면 충분히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만 있고 기기랑 매칭시키면 사실은 그 시스템의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나 비번을 이제 훔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킹이나 아니면 임포스틸러나 아니면 피싱이나 스피어 피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브라우저에 패스워드나 이제 쿠키 섹션 아니면 이제 VPN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고, 실제로 이러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기기랑 매칭해서 실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 이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다크웹에다 올리죠. 그리고 제가 뭐 참여했던 포럼에도 그쪽에 이제 그 관련된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다크웹에서 국내에 접근하는 대기업의 어떤 협력사나 이런 쪽에 이제 접근하는 그런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이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아마도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막 예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웹에 이제 유출된 이러한 털린 내 정보를 지금 이제 키사나 이런 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AI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피싱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AI를 통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 급여 명세서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걸 잘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클릭을 하게 되었을 때 악성 코드에 바로 감염이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AI 공격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지금 요즘 활발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AI는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어둠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AI를 이제 어둠 경로에 있는 걸 이용하죠. 실제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 웜 GPT인데 거기는 이제 2023년부터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한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이메일이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재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의 이제 지금 이제 공격의 이제 공격 루트나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대한 이제 방어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랜섬웨어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제 안티바이러스나 아니면 백업이나 이제 EDR, XDR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안티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 이제 백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그 이제 신종이나 아니면 변종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진단하려면 시그니처가 필요한데, 그 시그니처가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는 그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보안의 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약간 약점이 좀 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백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업은 사실은 뭐 보안 솔루션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백업해서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데, 실제적으로 랜섬웨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복원력의 가장 핵심이 백업이기 때문에 백업을 잘 해야 사실은 복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백업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인지 복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EDR이나 XDR은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시스템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게 되고 행위 기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이제 EDR이나 XDR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운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변화량이 생겨야 그걸 갖다 탐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렵고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제 그 정보보호 담당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안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도 한 26%이고, 그리고 0.5에서 한 5명 정도인 회사도 한 44%입니다. 그래서 한 7, 80% 거의 합치면 한 70%가 넘죠.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보안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핵심 이제 운영자가 맡기 좀 적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홀이 있는 거죠, 보안에. 그러므로 있고, 이제 6명 이상인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정도, 예, 아무래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EDR이나 XDR 이러한 제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보안 제품들을 운영할 능력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렇지 않는 중견기업과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예,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백신과 탐지 그리고 복원력, 아마 백업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좀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이거 해당 랜섬웨어는 이제 SGI 이제 서울 그 보증에 이제 공격했던 랜섬웨어고요. 이미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백신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그니처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변조돼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할 수는 없겠죠. 실제적으로 복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랜섬웨어를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행위 기반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암호화가 되고, 그리고 그 암호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게 되고, 저렇게 탐지된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복원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다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랜섬웨어라고 판단이 됐던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다 리버트 시켜서 정상적으로 해서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계속 영속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22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단종이 됐는데요. 그 당시 때 있던 제품으로도 실제적으로 신종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제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인데, 이제 22년도에 지금 현재 25년도 샘플을 실제적으로 했었을 때 저렇게 탐지가 되고 실제 복원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신종이나 아니면 변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약간 이제 저렇게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보안 인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 인식 기반의 이제 랜섬웨어 탐지 엔진을 이제 탑재해서 2025년도 기준으로 약 3,000종 이상의 다양한 신종 변종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 탐지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복원하고 자동 복원 기능까지 해서 이제 복원력을 강화하고 지금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피소 실시간 백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위협이나 아니면 고스트 탐지나 아니면 랜섬웨어 탐지나 이러한 탐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랜섬웨어를 탐지해서 그걸 갖다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이제 노컬뿐만 아니라 SMB나 아니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보호라는 이런 이동식 보호, 이런 이제 폭넓게 랜섬웨어가 감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이제 실행 후 이제 웹 체크 이제 동상 박싱을 보면 이제 파일이 실행이 되고 그 해당 파일들이 이제 그 악성 코드가 이제 행위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이제 보통 랜섬웨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복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이제 복원 무력화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 이제 복구 명령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시스템 복원 기능을 통해 가지고 무력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차단을 하고요. 만약 이제 그런 부분들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파일 암호화 대상을 파일 조회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같이 그런 고스 탐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같이 코어를 해서 얘가 이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회했을 때 이제 파일 암호화 진행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랜섬웨어로 탐지가 되면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삭제하고 복원하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이전트만 있고 이제 에이전트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이벤트나 이러한 부분들은 여타 솔루션과 똑같이 이제 CMS라는 중앙 관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에이전트의 이제 그 동작이나 아니면 탐지 현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S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한번 당하고 이제 두 번째도 다시 한번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라는 거는 이제 그 공격 그룹들이 한번 공격을 하고 나면 그 취약한 그 회사의 그 루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분석 이제 공격 패턴이나 아니면 이제 상황이 그런 이제 랜섬웨어에 어디서부터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알아야 그 두 번 다시 안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랜섬웨어 분석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회사도 랜섬웨어를 하지만 랜섬웨어를 이제 방어를 열심히 해야죠. 사실. 그래서 랜섬웨어의 이제 방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AWS나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도 저희 제품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깔아놓고 해서 항상 방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업이 없으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복원력이.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나스나 이제 2차 나스를 통해 가지고 항상 위험에 대해서 복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복원 문제 없는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예, 이로써 이제 저희가 그 랜섬웨어에서 많은 이제 도움이 되었 이제 방어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